최근 북한의 외교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맹방인 러시아가 붕괴될 위기에 놓이자 북한의 외교 행보가 친서방으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홈페이지에 이병진 연구사 명의의 글에서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망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글을 실어 올렸습니다. 또 북한 측에서는 서방 측의 공작으로 러시아가 완전 붕괴될 수 있다는 분석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친러시아적 논조로 글을 올렸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패망을 감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중국의 상하이 봉쇄 조치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마비될 위기에 놓일 뿐 아니라 시진핑이 3년임을 앞두고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힘을 못 쓰자 북한 최대 동맹인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게는 쓸모없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적 움직임이 보이자 북한이 폭발했습니다. 국가전략협의 중국이 한국과 가까운 산둥성에 초대형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보다 배 이상 성능이 좋아 한국,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대만까지도 감지가 가능한 성능입니다. 산둥성은 예로부터 한반도를 침공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던 지역으로서 한미 국방당국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산둥반도에도 해이롱장 성 그리고 내몽골 등 여러 지역에 한반도를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들이 있습니다. 레이더만 있는 게 아니라 주요 국방시설, 산업시설을 타격할 미사일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측과 한국이 급작스런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경우 중국의 레이더로 감지한 한국의 주요 미사일 기지, 비밀 군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역시 중국 전력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중국처럼 중국 전역을 들여다볼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차원에서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 기지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대학 곳곳에 유치한 중국인 유학생들과 중국 공안당국 그리고 중국 정보기관 당국과 연계하여 지방 곳곳까지 한국의 군사시설 데이터가 중국 측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부랴부랴 한국 측에서는 엑셀빔 즉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시스템을 이제 막 도입이 진행 중이지만 이마저도 중국의 불법 조업선 부대가 한국의 바다를 제집 안방 드나들며 한국의 해군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서해 앞바다에 124도 선을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한국군은 절대 넘어오지 말라고 엄포해놓은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은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상 중국 측에 감히 대항하는 것은 그동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제주도와 양양공항에 무비자 입국을 재개될 조짐이 생기면서 또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들의 제주도 강원도 지역 내에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와 강원도는 높은 산악지대 그리고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특성상 한국의 주요 군사기지, 특히 미사일 기지가 많은 지역인데 이곳에 중국인 스파이들의 왕래가 잦아지면 한국의 안보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한국 최고의 안보기지인 평택 미군기지, 군산 미군기지 일대에 차이나타운 건설이 시동을 걸 뿐 아니라 군사시설이 밀집한 강원도에도 차이나타운 건립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안보가 매우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분노가 폭발한 것은 북한입니다. 삼둥반도와 북한의 옹진반도는 불과 180km 떨어져 있어 서울에서 대전 거리에 해당합니다. 즉 북한의 모든 사정을 중국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할 수 있으며 북한은 레이더를 가릴 수 있는 위장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김정은의 이동 경로도 미사일 움직임 등을 중국 측에서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은 한반도를 침공할 경우 한국을 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켜 친중국 정권을 수립하여 북한을 고스란히 하나의 중국의 성처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동해 바다로 진출할 출로를 얻을 수 있고 그토록 권하던 북태평양 북극 항로의 진출 경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 나진항에 50년 도착권을 획득하여 놓은 상황이고 북한 내 화교 등을 통한 휴민트들이 이미 북한 내에 많이 퍼진 상황입니다. 이에 김정은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북한 담당 부대를 대상으로 한 김정은의 강연에서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라고 언급하기 가면서 북한 내에서의 반중 감정은 반미 감정 이상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4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을 폭침시켰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에 북한에 대한 항의가 있었는데 중국 어선을 격침시킨 관계자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 가슴에 달린 김정은, 배지를 향해 욕설과 두골했다고 진술하며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오히려 처벌은커녕 최고 존엄을 지켰다는 공로로 보상을 받았다는 북한 주민들의 언급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북한 경제의 상황은 중국 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중국 교역액보다 남한의 탈북해온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비밀리에 브로커를 통해 송금하는 자금 규모가 북중 무역 교역액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이 한국의 경제권에 포함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에서 남한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북한 내에서 메이저 화폐로 통용되는 중국 인민폐 및 달러가를 대체할 한국의 원화 통용까지 예측해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러한 원화 자금을 으로 사실상 심시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심시티 1은 도시를 건설하는 미국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은 북한 그중에서도 평양을 서구적인 현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직접 타격 가능한 위협적인 레이더를 북한과 가까운 산둥반도에 배치시켰다는 소식은 김정은에겐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구려사 편입 아래사의 중국 역사 편입에 관한 국가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사업이 사실상 완성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만리장성이 북한 평양에까지 도달했다는 자료를 미국, 유럽 등 서구권 국가들의 배포를 시켜 만리장성이 산해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북한까지 연결되어 사실상 북한은 중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밑바탕을 깔고 있어 김정은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약해진 틈을 타서 국제적인 무력 충돌의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하고 구소련의 맹방이었던 카자흐스탄에 미군 부대가 주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 부대 유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은 평양의 모나코를 노리고 있습니다. 모나코는 프랑스에서 분리된 이편 군주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세금이 없고 도시가 아름답고 수많은 유럽의 부자들이 몰려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방은 프랑스에 맡기고 있지만 엄연하게 외교권과 통치권이 군주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주소유권은 카지노 사업과 관광업으로 면세 혜택을 노리는 부유층을 최호화 주택 건설 붐이에요. 모나코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북한 김정은 역시 평양을 그러한 식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도시 건축물을 최근 많이 건설하고 있고 부유층들이 거주 가능한 고급 주거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지역을 남한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평양만큼은 보존하려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서구권 문화를 접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 개방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사면초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개혁개방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곳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